2026년 1월 경기도 안산의 한 주유소. 50대 자영업자 박 씨는 주유구는 잡다가 멈췄습니다. 이틀 전에 왔을 때보다 리터당 60원이 올라 있었습니다.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 올랐어요? 직원이 짧게 답했습니다. 중동이요. 폭격도 없었습니다. 전쟁 선포도 없었습니다. 그저 미국과 이란 사이 협상이 결렬됐다는 뉴스 한 줄이 흘러나온 그 주였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게 주유소 이야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중동의 좁은 백길 하나를 두고 미국과 이란이 군사력을 맞대고 있습니다. 미국 행정부 내부에서는 몇 주 안에 군사행동이 일어날 확률이 90%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항공모함 전단은 이미 페르시아만 근처로 이동했습니다. 이란은 병력을 전진 배치하고 핵시설을 요새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힌 사실이 있습니다. 한국이 기름을 사오는 길에 약 68%가 바로 그 백길을 통과합니다. 전 세계 원유 물동량의 20%가 지나는 호르무즈 해협. 이 해협이 흔들리면 한국은 유가, 물류, 환율을 동시에 맞는 구조입니다. 기름값만 오르는 게 아닙니다. 난방비가 오릅니다. 장바구니, 물가가 오릅니다. 금리가 내려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평생 모아온 노후 자금의 가치가 조용히 깎입니다. 왜일까요? 도대체 중동의 전쟁 위기가 어떻게 내 생활비와 노후 자금을 건드리는 걸까요? 지금부터 그 숨겨진 연결고리를 하나씩 공개합니다. 여러분이 50배 이상이라면 반드시 끝까지 들어야 합니다. 2026년 1월 어느 날 아침, 뉴스 화면에 낯선 지명이 등장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페르시아만 입구에 있는 이 바닷길의 가장 좁은 구간은 불과 33km입니다. 서울에서 수원까지의 거리와 비슷합니다. 그 좁은 길목에 미국 항공모함 전단이 들어왔습니다. 맞은편에는 이란 혁명수비대가 군사훈련을 확대하며 맞섰습니다. 뉴스를 보던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셨을 겁니다. 또 중동 이야기네. 우리랑 무슨 상관이야? 그런데 바로 그날 국내 정유사들은 조용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담당자들은 스팟 구매 비용을 점검하고 원유 재고 현황을 재확인했습니다. 이미 시장은 반응하고 있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선언도 없었는데 유가에는 이미 리스크 프리미엄이 붙기 시작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미국 행정부의 한 소식통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향후 몇 주 안에 군사 행동이 일어날 확률이 90%에 달한다고. 이란은 협상이 실패할 경우 정권의 생존 자체가 위태롭다는 위기감으로 병력을 전진 배치하고 핵 프로그램 시설을 요새화했습니다. 반체제 인사 탄압도 확대됐습니다.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핵 협상은 가시적 합의 없이 끝났습니다. 양측의 간극이 좁혀지지 않는다는 우려는 이란 정부 내부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란 최고 국가안보회의 사무총장은 알자지라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전쟁이 강요된다면 응전할 것이다. 단순한 경고가 아닙니다. 이미 군사력이 맞붙기 직전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왜 50배 이상의 여러분에게 직접 닿는 문제인지 아직 감이 오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이해하려면 먼저 한국이 기름을 어디서 어떻게 사오는지 알아야 합니다. 그 구조를 아는 순간 중동의 긴장이 내 난방비와 어떻게 연결되는지가 보입니다. 먼저 배경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은 전체 에너지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합니다. 그중 원유 수입에서 중동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70%입니다. 2025년 기준으로 69.9%까지 내려왔어도 여전히 절대적인 비중입니다. 그리고 그 중동산 원유 중 약 68%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해서 한국으로 들어옵니다.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에서 부산 가는 길이 경부고속도로 단 하나뿐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고속도로가 갑자기 막힐 위기에 처했습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아니, 있기는 한데 몇 배로 돌아가야 하고 비용도 훨씬 많이 듭니다. 지금 한국의 원유 공급 구조가 딱 이 상황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보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원유는 전 세계 물동량의 약 20%입니다. 한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한국은 중동 의존도가 유독 높기 때문에 이 해협이 흔들리면 가장 먼저 충격을 받는 나라 중 하나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전쟁이 나야 기름값이 오른다고 생각하십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긴장이 고조되는 것만으로도 시장은 먼저 반응합니다. 이를 리스크 프리미엄이라고 합니다. 전쟁 가능성이 올라가면 투자자들은 미리 유가를 끌어올립니다. 그 비용이 고스란히 정유사로, 운송업체로, 그리고 소비자 여러분의 장바구니로 넘어옵니다. 한국이 기름을 사오는 길목이 딱 하나뿐이라는 사실
이제 감이 오십니까?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긴장이 시작된 순간부터 이미 한국 경제는 조용히 반응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과 이란의 군사 긴장 상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은 항공모함 전단을 페르시아만 근처에 배치했습니다. 공습에 필요한 각종 군함과 군용기를 속속 중동으로 들여왔습니다. 전투기 편대도 중동으로 급파됐습니다. 이란을 사방에서 압박하는 군사 포위망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란 측 반응도 심상치 않습니다. 이란 정권은 병력을 전진 배치하고 지휘 권한을 분산했습니다. 미국의 공습이 시작될 경우를 대비해 핵 프로그램 운용 시설을 요새화했습니다. 내부 반체제 인사에 대한 탄압도 확대했습니다. 전쟁이 감요된다면 응전하겠다는 경고도 나왔습니다. 여기서 핵심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란은 지금 수십 년 만에 최대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악화하는 경제 상황, 반정부 시위에 대한 대규모 유혈 진압, 극에 달한 내부 불만. 이란 지도부는 협상이 실패하면 정권의 생존 자체가 위협받는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절박함이 오히려 협상을 더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스위스 제네바 핵협상은 가시적 합의 없이 끝났습니다. 이란 내부에서도 미국이 수용할 수 있는 조건과 이란이 제시할 수 있는 조건 사이의 간극이 좁혀지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행정부 소식통의 발언을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향후 몇 주 안에 군사행동이 일어날 확률이 90%. 여러분, 90%입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전쟁이 일어나지 않아도 이미 한국 경제는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첫 번째 충격 경로가 무엇인지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쟁이 실제로 일어나지 않아도 기름값은 오릅니다. 이게 이상하게 들리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바로 리스크 프리미엄이라는 개념입니다. 시장 참여자들은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만으로도 미리 움직입니다. 원유 선물 가격이 올라갑니다. 그 가격이 실제 수입 원가에 반영됩니다. 이 충격이 퍼져나가는 경로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유가가 오르면 정유사와 석유화학 업체의 원가가 올라갑니다. 정유사가 생산하는 휘발유, 견유, 등유 가격이 오릅니다. 트럭 기름값이 오르면 물류 운송비가 오릅니다. 운송비가 오르면 마트에 진열된 모든 물건의 가격이 오릅니다. 난방에 쓰는 도시가스, 전기요금도 오릅니다. 생산 공장의 전기료가 오르면 제조 원가가 오릅니다. 그 원가가 또 소비자 가격으로 전가됩니다. 결국 기름 한 방울 직접 안 써도 여러분의 장바구니 물가는 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2026년 한국 경제 성장률을 1.8%로 전망했습니다. 여기서 유가 쇼크가 오면 어떻게 될까요? 물가가 오르면 한국은행은 금리를 내리기 어려워집니다. 금리를 내리지 못하면 대출 이자 부담이 계속됩니다. 내수 소비가 살아나지 않습니다. 성장률은 더 끌어내려집니다. 이미 물가는 슬금슬금 반응하고 있습니다. 뉴스에서 유가 상승 소식이 나올 때마다 장바구니가 묵직해지는 느낌을 받으신 적 있으십니까? 그 느낌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눈치채셨습니까? 이건 유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유가가 오르는 것 자체보다 더 무서운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실제로 막히면 어떻게 될까요? 유가가 오르는 것과 물건 자체가 안 들어오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리스크 프리미엄으로 유가가 오르는 건 가격 충격입니다. 그런데 호르무즈 해협 봉쇄는 공급 차질입니다. 돈을 더 줘도 물건이 없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이 경우 어떤 일이 생기는지 따라가 보겠습니다. 국내 정유사들은 원유 재고가 떨어지기 시작하면 스팟 시장에서 긴급 구매를 해야 합니다. 스팟 구매는 장기 계약보다 훨씬 비쌉니다. 조달 비용이 급등하면서 가동률도 조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석유화학 공장도 원료 부족으로 생산을 줄입니다. 항공사는 연료비와 보험료가 동시에 오릅니다. 전쟁 위기 지역 근처로 항로를 잡으면 보험사가 추가 비용을 요구합니다. 항공 운임이 오릅니다. 해운도 마찬가지입니다. 운임이 오르고 일정이 지연됩니다. 제조업 전반도 흔들립니다. 물류비가 오르면 수출 제품의 가격 경쟁력이 떨어집니다. 반도체, 자동차를 아무리 잘 만들어도 운송 비용이 올라버리면 수출 마진이 줄어듭니다. 이건 유가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가격 문제를 넘어 공급 자체가 흔들리는 구조입니다. 한국처럼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에게 물류 차질은 유가 상승보다 훨씬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충격이 동시에 터지는 순간 세 번째 충격이 덮쳐옵니다. 여기에 아주 큰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세 번째 충격은 환율입니다. 지정학적 위기가 터지면 전 세계 투자자들은 안전자산으로 달아납니다.
달러가 대표적인 안전자산입니다. 달러를 사려는 수요가 폭발합니다. 원화 같은 통화는 팔립니다. 원화 가치가 내려갑니다.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이 올라갑니다. 이게 왜 문제냐고요? 한국은 원유를 달러로 삽니다. 환율이 올라가면 같은 양의 원유를 사는데 더 많은 원화가 필요합니다. 유가가 올라서 수입 원가가 올랐는데 환율도 올라서 지불해야 할 돈이 또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이중으로 많은 겁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원화 약세가 되면 수입하는 모든 물건의 가격이 올라갑니다. 밀가루도, 콩도, 가스도, 반도체 장비도 다 달러로 삽니다. 환율이 오르면 이것들의 국내 가격이 통째로 올라갑니다. 이게 바로 삼중 충격의 실체입니다. 유가 상승, 물류 차질, 환율 상승,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작동하는 구조입니다. 지금 이 순간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주식시장에서 자금을 빼기 시작하면 증시도 출렁입니다. 항공주, 해운주, 내수 관련 종목들이 흔들립니다. 방산과 에너지 인프라 관련 업종은 상대적으로 방어력을 보입니다. 하지만 전체 시장의 변동성은 커집니다. 여러분이 퇴직금을 굴리고 있는 펀드, 연금 계좌, 예금과 연동된 금리, 이 모든 것이 이 삼중 충격의 영향권에 들어옵니다. 더 무서운 건 지금부터입니다. 이 세 가지 충격이 합쳐지면 한국 경제 전체에 도미노가 시작됩니다. 삼중 충격이 동시에 오면 한국 경제에는 무역 수지 압박이 시작됩니다. 한국은 반도체와 자동차를 팔아 외화를 법니다. 반도체 수출이 잘 될 때는 무역 수지가 흑자를 냅니다. 그런데 에너지 수입액이 급격히 늘어나면 수출로 번 돈이 에너지 수입에 다 쓰여버립니다. 무역 수지 개선 폭이 줄어들고 경상 수지에도 압박이 옵니다. 여기에 운임과 보험료 상승까지 더해집니다. 교역 비용이 올라가면 실질적인 수출이익이 줄어듭니다. 반도체를 만들어 팔아도 배에 싣는 비용, 보험료, 항로 변경 비용 등이 마진을 갉아먹습니다. 더 무서운 건 이겁니다. 물가가 오르면 한국은행은 금리를 내리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금리 인하를 기다리던 분들, 대출 이자 부담을 줄이기를 기다리던 분들에게는 최악의 소식입니다. 한국은행이 2026년 성장률을 1.8%로 전망한 상황에서 유가 충격이 오면 금리 인하 여력은 더 좁아집니다. 금리가 내려오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주택 대출 이자 부담이 계속됩니다. 자영업자들의 사업자 대출 이자가 계속됩니다. 소비가 살아나지 않습니다. 내수 경기가 더 얼어붙습니다. 50대 이상 여러분에게 이게 어떤 의미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은퇴를 앞두고 혹은 은퇴 직후인데 이자 부담은 계속되고 물가는 오르고 노후 자금의 실질 가치는 조용히 깎이고 있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 모든 충격이 한 사람의 삶에 어떻게 동시에 꽂히는지 지금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숫자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한국 원유 수입에서 중동이 차지하는 비중 약 70%, 그 중동산 원유 중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비중 약 68%, 전 세계 원유 물동량 중 이 해협을 지나는 비중 약 20%, 그리고 군사행동 발생 확률 90%. 여러분, 이 숫자들이 연결되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한국이 기름을 사오는 주요 통로의 약 68%가 지금 전쟁 위기의 한복판에 있습니다. 이 통로가 흔들리면 첫 번째로 유가가 올라 물가가 오릅니다. 두 번째로 물류가 막혀 공급이 흔들립니다. 세 번째로 달러가 강해져 환율이 오르고 에너지 수입 비용이 이중으로 늘어납니다. 이것이 바로 50대 이상 여러분의 노후 자금과 생활비를 동시에 위협하는 삼중 충격의 실체입니다. 난방비 고지서가 올라옵니다. 마트 물가가 오릅니다. 금리는 내려오지 않습니다. 퇴직 후 굴리던 자산의 실질 수익률은 인플레이션에 잠식됩니다. 대출 이자 부담은 그대로입니다. 자영업을 하신다면 연료비, 운송비, 원자재 가격이 세 방향에서 동시에 올라옵니다. 이 충격은 뉴스에 나오는 숫자가 아닙니다. 매달 나가는 고지서이고 매주 가는 마트의 영수증이고 매년 받는 연금의 실질 가치입니다. 중동에서 총 한 발 안 쏴도 긴장이 고조되는 것만으로 이미 이 구조는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왜 이렇게 된 걸까요? 이 충격이 퍼져나가는 도미노를 하나씩 따라가 보겠습니다. 충격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도미노처럼 번져나갑니다. 첫 번째, 도미노. 유가가 오릅니다. 정유사 원가가 오릅니다. 휘발유, 경유, 등유 가격이 올라갑니다. 트럭 기름값이 오르니 택배비, 물류비가 오릅니다. 편의점에서 사는 생수 한 병, 마트에서 사는 라면 한 봉지에도 이 운송비가
녹아 들어갑니다. 두 번째, 도미노. 난방비와 전기료가 오릅니다. 도시가스 요금이 오르면 식당 주인들의 원가가 오릅니다. 외식 물가가 오릅니다. 겨울철 난방비 고지서가 더 무거워집니다. 50대 이상의 어르신들 중에는 건강 문제로 난방을 더 세게 틀어야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비용 부담이 더 직접적으로 다가옵니다. 세 번째, 도미노. 생활 물가가 오르면 소비 심리가 위축됩니다. 지갑을 닫기 시작합니다. 매수 경기가 식어갑니다. 자영업자들의 매출이 줄어듭니다. 50대 자영업자분들의 수입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대출이자와 임대료는 그대로입니다. 네 번째, 도미노. 내수 부진이 성장률을 끌어내립니다. 한국은행이 이미 2026년 성장률을 1.8%로 낮춰 전망한 상황에서 유가 충격까지 겹치면 이 수치는 더 내려갈 수 있습니다. 성장률이 내려가면 취업 시장도 위축됩니다. 이미 은퇴했거나 은퇴를 준비 중인 50대 이상에게는 재취업과 아르바이트 기회도 줄어듭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이 도미노가 실제로 한 사람의 삶을 어떻게 무너뜨리는지 구체적인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경기도에서 소형 화물 운송업을 하는 58세 김씨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김씨는 20년째 트럭 2대로 생계를 이어왔습니다. 새벽에 나가 밤에 들어옵니다. 한 달 유류비만 400만 원 가까이 듭니다. 지금도 빠듯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가가 리터당 200원만 올라도 어떻게 됩니까? 한 달 연료비가 40만 원 이상 밀어납니다. 트럭 2대 합치면 80만 원 가까이 추가됩니다. 매달 80만 원이 더 나갑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환율이 오르면 차량 부품 수입 단가도 올라갑니다. 타이어, 부품, 엔진오일 가격이 같이 올라갑니다. 화물 보험료도 오릅니다. 트럭을 운행하는 데 드는 비용이 세 방향에서 동시에 올라가는 구조입니다. 반면 수입은 어떻습니까? 물건을 배송해주는 화주들은 단가를 쉽게 올려주지 않습니다.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입니다. 비용은 올라가는데 받는 돈은 그대로입니다. 마진이 사라집니다. 김씨가 가입한 국민연금은 아직 몇 년 뒤에나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명목으로 모아둔 예금은 금리가 낮아 이자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생활물가는 오르고 있으니 그 예금의 실질 가치도 조용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김씨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구조는 소규모 자영업자, 화물운전사, 납품업체를 운영하는 50대 이상 모두에게 동일하게 작동합니다. 전쟁이 멀리 있어도 그 충격은 이미 이분들의 통장 잔고와 매달 고지서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막막하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세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에너지 비용 고정화와 절감 준비를 지금 하십시오. 난방비와 전기료는 유가가 오른 이후에 오릅니다. 지금 이 시점에 에너지 사용 습관을 점검하시고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을 미리 찾아두십시오. 반열 보강, 절전형 기기 전환, 가스 사용량 점검 같은 작은 조치들이 유가 충격기에 실질적인 방어막이 됩니다.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고정비 중 에너지 항목을 따로 뽑아보고 비용이 얼마나 늘어날 수 있는지 시나리오를 세워두십시오. 준비한 사람과 준비하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위기가 왔을 때 드러납니다. 두 번째, 환율 충격에 대비한 자산 배분을 점검하십시오. 원화 약세 국면에서는 원화만으로 모든 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면 실질 구매력이 떨어집니다. 달러 예금이나 달러 자산을 일정 비율로 분산 보유하는 것이 환율 충격의 완충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지금 본인의 자산이 어떤 통화로 어디에 있는지를 점검하라는 말씀입니다. 예금, 연금, 펀드의 포트폴리오를 꺼내보시고 에너지 수입 충격과 환율 충격이 동시에 왔을 때 어디서 손실이 나는지 미리 파악해 두십시오. 모르는 것보다 아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세 번째, 업종별 노출 상황을 확인하십시오. 지금 가지고 계신 주식이나 펀드 중에서 항공, 해운, 내수 소비 비중이 높은 종목들은 유가 충격기에 상대적으로 취약합니다. 반면 방산 관련 업종이나 에너지 인프라 관련 업종은 상대적으로 방어력이 있습니다. 특정 종목을 사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 자산이 어느 쪽에 쏠려 있는지를 점검하라는 겁니다. 지정학 위기가 본격화되기 전에 점검을 마쳐야 합니다. 위기가 터진 뒤에 움직이면 이미 늦습니다. 세 가지를 다시 정리합니다. 에너지 비용 점검과 절감 준비, 환율 대비 자산 배분 확인, 보유 자산의 업종별 노출 점검, 거창한 투자 전략이 아닙니다. 지금 내가 가진 것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점검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세 줄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째, 미국과 이란의 군사 긴장은 전쟁이 일어나지 않아도
한국 경제에 이미 충격을 줍니다. 리스크 프리미엄으로 유가가 먼저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둘째, 호르무즈 해협 하나가 한국의 원유 공급 약 68%의 통로입니다. 이 해협이 흔들리면 한국은 유가, 물류, 환율, 세 방향에서 동시에 충격을 받는 3중 충격 구조입니다. 셋째, 이 충격은 50대 이상 여러분의 난방비, 장바구니 물가, 금리 인하 지연, 노후 자금의 실질 가치 하락으로 직결됩니다. 멀리 있는 뉴스가 아닙니다. 매달 나오는 고지서와 매주 가는 마트 영수증의 문제입니다. 중동의 긴장이 고조될수록 이 3중 충격의 강도도 커집니다. 이미 시장은 반응하고 있고 우리 생활도 서서히 반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이 충격이 본격화되기 전에 에너지 비용을 점검하셨습니까? 환율 대비 자산 배분을 확인하셨습니까? 보유 자산의 업적 노출을 파악하고 계십니까? 준비한 사람과 준비하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위기가 왔을 때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지금이 그 준비를 시작할 시간입니다.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선택은 지금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중동 전쟁 위기가 내 생활비와 노후 자금에 영향을 준다고 느끼신 분, 아니면 아직 실감이 나지 않으신 분,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더 나은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영상을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겠습니다.